네, 안녕하세요. 인도시아의 미스터 크리에이트. 푹꾹. 미스터 펑크스에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어떤 주식을 갖고 오셨죠? 네,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식은 썬라이트 파이낸셜이라는 주식입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보는 거 맞죠? 차마스? 네네네. 네. 그 차마스 맞습니다. 완전 핫한 차마스 아닙니까? 네네. 그 요즘에 뭐 게임스탑 때문에라도 뭐 뉴스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럼요. 이분이 파이프가 뭐죠? 파이프가 그 스펙에 네. 이제 추가 물량을 투자하거나 네. 어떤 금액이 좀 부족할 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런 이제 물량이죠. 어떻게 보면 스펙과 네. 같은 네. 물량인데 약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네. 물량. 근데 여전히 할인된 가격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자를 파이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이 차마스가 그 여튼 파이프 투자를 한 그 태양광 투자 자금 중개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태양광은 또 바이든의 클린 에너지 정책의 수혜주인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좀 차마스가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조금 의심이 되거나 좀 미심쩍은 부분이 몇 군데 있죠. 퀘스천 마크가 네. 좀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상장 안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또한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될 거고 뉴욕 그 증권거래소 통해서 현재 이 스펙은 SPRQ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라이트 파이낸셜은 주택용 태양광 자금 조달 중개 플랫폼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만들었죠? 네,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축약을 하느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자금 조달 중개 플랫폼인 이유는 이제 그 후속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2014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저게 이제 증명사진으로 두 분 보이시는데 검색 화면에 닐 아우어바와 그다음에 윌슨 창이라는 분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파르탄 에쿠시션 콥 2라는 스펙을 통해서 이제 상장이 될 거고 이제 합병이 될 거라고 지난 1월 25일 날 이제 공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선라이트 파이낸셜에 이미 기존 뭐 주주로서 투자한 그 기관들이 세 곳이 있습니다. 허슨 서스테이너블 그룹, 타이거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 FDP 캐피탈인데 모두 다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 사모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장이 될 때 기존 주주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스펙을 통한 이제 주주들 유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파이프 투자자가 있어요. 이 파이프 투자자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차마스가 있고 또 코아투라는 뭐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블락락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적으로 상장이 되면은 이게 올해 2분기쯤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미국 그 태양광, 그러니까 주택용 태양광을 이제 그 설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태양광 설비가 뭐 그냥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태양광 그 발전소보다는 이제 규모는 훨씬 작겠지만 여전히 돈이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한꺼번에 초기 그 비용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리스 또는 PPA 계약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그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창립자들 두 분이 봤을 때 이 리스나 PPA 계약은 조금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 검토를 하기에 이게 도대체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줄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 일반인들한테 훨씬 더 그 이해하기 쉬운 그 그러니까 상품들은 아무래도 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출 형태로 이제 파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플랫폼이고 잠깐 그 대출이랑 리스 PPA 계약을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 PPA 계약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10에서 12년 정도면은 다 상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뭐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면은 그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이제 소유하는 거예요. 리스나 PPA 계약은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제 렌트를 하는 형식이니까 그 리스 계약이 끝나면은 다 떼갑니다. 그 업체에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선라이트 파이낸셜은 그래서 이 태양광 대출을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되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주택 소유자인 소비자가 썬라이트 파이낸셜에 그 자기의 뭐 소득이나 자산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정보 같은 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설비 제공 업체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적합한 대출 상품이랑 설비 견적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소비자가 이제 고르면은 그리고 고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줄 거예요. 플랫폼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조달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되고 이제 그게 다 되면 이제 소비자가 맨 마지막에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도대체 썬라이트 파이낸셜이 어디에서 돈을 버는 거냐? 썬라이트 파이낸셜은 이 금융회사랑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랑 설비 제공업체랑 이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 AI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심어가지고 이 특정 소비자가 오면은 이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적합한 대출 상품을 이제 제안을 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해놨겠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는 이 대출 상품에 알만 이게 따라서 그 일정한 금액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또 이 돈을 받은 썬라이트 파이낸셜은 설비 제공업체한테 그 설치 대가로 일정 정도의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과의 차이 이 구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수수료로 떼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금융회사가 이제 100원을 썬라이트한테 썬라이트가 주기를 하든 네. 금융회사가 100원을 이제 설비 제공업체한테 주고 설비 제공업체가 근데 이제 중간에 썬라이트 한 2불 정도 떼가고 네. 98불이 이제 설비 제공업체한테 들어가고 네. 저 설비 제공업체는 98불 사용해서 소비자의 주택 위에다 그 솔라 패널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깔아주고 소비자는 아까 98이 아닌 100원에 대해서 금융회사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경쟁 업체들 보면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오토메이트된, 그러니까 이런 AI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상품을 중개해주는 플랫폼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오픈랜딩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이면서 대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선파워라든지 선노바, 선런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마켓 이쪽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유형별로 봤을 때 태양광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뭐 석탄이나 이런 건 줄고 태양광, 천연가스,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기저에 깔려야 될 언더스탠딩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리테일 프라이스 오브 일렉트리시티 이 비용은 올라가요. 전기료는 올라가는데 태양광을 사용했을 때 이 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에 벌어지면서 이제 마진이 늘겠죠.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진다. 그게 올라간다 이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고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실제로 설치를 많이 하느냐 15년 대비 20년을 봤더니 빨간색이 늘었어요. 그만큼 이 지역들이 다 깔렸다 이거고요. 맨 오른쪽에 초록색 그래프는 미국 각 주별 정책 추이인데 짙은 초록색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주들, 연두색은 모르겠어 하긴 할 건데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돼. 확정은 아니야. 회색은 바이든이고 뭐고 그런 생각 없다. 난 내가 짱이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100%다 태양광을 깔아라 이런 거고 그쵸. 연두색은 뭐 우린 총 한 100메가 정도면 돼 뭐 이런 거고 회색은 몰라 알아서 해 우리가 짱이야 이런 거 같아요. 라고 해서 이런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왜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을 쓰고 싶을까?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물론 비용 아끼는 거 중요하지만 바이든이랑 연관을 지어서 봤을 때 바이든의 그린 에너지 정책 때문에 지금 ITC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 그 텍스 크레딧을 기한을 늘렸어요. 원래는 끝나는 거였는데 22년까지는 26% 준다. 23년까지는 너네가 쓰는 돈이 22%를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7만 불짜리를 설치를 하면 한 2만 불 정도를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세금 환급을 받는 거죠. 그쵸. 네. 요게 두 개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은 이제 선라이트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보고 싶었고요.
전체 태양광 규모는 11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론이 한 6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7.4빌리언인데 여기에 또 컴페티터가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적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자랑하는 게 아까 푸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막 이 크레딧을 막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대선 충당금 비율이 낮다. 우리가 짱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IR 자료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 대출을 갚는 것을 못 갚을 확률이 훨씬 적다. 그런 거죠. 네. 디폴트가 적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파이낸셜 애널리시스 부분인데요. 아직은 이게 상장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보고서가 없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IR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좀 특이한 점은 주가가 이제 보통 인수 소식이 스펙이 나오게 되면 뭐 한 20불 가는 것도 뭐 그러니까. 우습고 솔직히 뭐 요즘 같은 이제 제로금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IPO 같은 거 막 30불 찍었잖아요. 이거는 움직임이 미미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12.79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닥 인기가 없나 보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이해를 못하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별로 매력적이지 못해서 주가 움직임이 좀 별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카그 기준으로 매출이나 이제 기업의 성장률을 31%를 갖고 이후 22%라고 했는데 아까 펑크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 지원 정책이 아까 텍스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이 2022년, 23년 언저리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카그는 참고로 이제 연평균 성장률. 그렇죠. 그래서 10% 30%면 카그가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21년도에 어저스트 에비타,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에비타를 보면 60밀리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회사는 이번 그 스펙의 승인이 나면 주주총회 승인이 나면은 약 파이프 분량까지 합쳐서 한 5천억 가량, 6천억 정도 가량의 현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F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가총액 대비 에비타가 몇 배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21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오픈랜딩, 선타워, 써너바 이게 다 40배, 51배, 33배인데 현 회사는 지금 21배니까 이렇게 비싼 게 아니다 이런 게 이제 회사 측 주장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이제 태양광 회사들은 거의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요 하여튼 그렇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은 요 빨간 줄에 차마스라는 사람이 파이프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한테는 없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 회사를 공부하게 됐고,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FV 대비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플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게 51배랑 21배니까 이 회사가 한 2배 가도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그때 상황에는 맞을 수 있어요. 비교라는 게 이 회사랑 얘는 같은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싸다. 근데 사실은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싸다가 아니라 비교적 싸다인 거지 절대적 싸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이게 다 예측이라서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매출 성장률이 좀 저는 30%는 좀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회사는 태양광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31%는 너무 과한 과정이 아닐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제 지나왔는데 이번 주부터 약간 결론을 이제 생각의 정리를 좀 해보려고.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희가 투자하는 주식들, 저희가 검토하는 주식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만의 엣지가 필요한 종목인데요. 선라이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찾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물론 바이든의 이제 훈풍을 타고 이제 순풍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알겠으나 이들만의 경쟁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고 얘네가 말했던 이 파이낸셜 프로젝션으로 보면 24년에도 27% 성장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텍스 크레딧이 24년에는 끝나요. 개인 기준으로는, 민간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오히려 24년도에는 성장률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들은 약간 과도하게 좀 해피한 케이스를 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선라이트 파이낸셜이 딱 중간에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만들다가 이 금융회사가 그냥 설비 제공업
썬라이트 파이낸셜 빼고 설비 제공업체랑 바로 직접적으로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대출을 해준 다음에 설비 제공업체가 이제 그 소비자 측한테 이 썬라이트 파이낸셜을 끼웠을 때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이 썬라이트 파이낸셜이 그거에 대응을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뭔가 엣지가 뭐가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그냥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번 소유하게 되면 20년, 30년 소유가 가능한데 과연 이게 이 시장이 얼마나 앞으로 더 클 수 있을까라는 게 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태양광이 뭐 많이 안 깔려 있는 집들이 많을 테니까 이런 대출을 이렇게 될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태양광을 다 깔았다라고 치면 사실 태양광은 넘버원이 중국이거든요. 패널이. 네, 패널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럼 이미 뭐 해외로 가기도 애매한 뭐 시장이고 그럼 미국 내의 어떤 시장인데 과연 이게 이 회사가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건 저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 좀 들어서 샤마스가 보지 못한 인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기 전에 뭐 이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나 이번 주는 뭐 그닥 좋은 긍정적인 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저희의 소신껏 한번 발언을 해봤습니다. 언제나 족구할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